자, 오늘은 이제 3월 16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제 WBC 진짜 많은 메이저리그 팬분들께서 즐기시고 또 이제 집중하시고 관심 가져주셨던 이 D조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멸망전이라고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이 푸에르토리카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기, 결국에는 푸에르토리카가 이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8강 2라운드에 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D조 선두로는 전승을 거둔 베네수엘라가 2라운드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되면서 도미니카가 1라운드에서 탈락한 우승 후보였잖아요. 아, 그니까요. 아, 제가 뭐 스카우팅 리포트를 쓰기도 했지만 사실 2013년 대회 때보다 요번 대회가 뭐 타선도 타선이고 선발진, 불펜진, 특히 이제 투수력에 있어서 과거 대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1라운드에서 이렇게 광탈을 하고 나니까 좀 민망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푸에르토리코는 어느 대회에서나 이 전력 이상의 모습을,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두 개 대회에서도 결승까지 진출을 했었고, 이번에도 진짜 우승 후보인 도미니카를 잡아내는 저력을 발휘를 했었는데, 경기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경기 결과 5대2로 이제 푸에르토리코가 승리를 거두기는 했는데요. 이 최종전에서 갈린 이 중남미 강호들의 운명. 일단은 이 3회 초 바스케스 선수가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사실 쿠에토 선수가 오늘 경기 도미니카의 선발이었잖아요. 그렇죠. 2회까지는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만 3회 때 살짝 좀 힘이 빠진 모습이 있었어요. 네, 선두타자 바스케스에게 솔로포를 허용하고 나서도 이제 안타를 연이어 내주면서 결국 무사 1, 2루에서 교체를 했었는데, 도미니카의 교체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운 게 결과론일 수는 있지만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제 뭐 브라이언 아브레유 선수가 삼진을 잘 잡는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린도 그리고 키키오 에르난데스에게 연속 적시타를 맞으면서 푸에르토리코가 3대 0으로 달아났고 여기에 이제 멜렌데즈 선수가 땅볼까지 때려내면서 4대 0 리드 기세를 좀 잡은 푸에르토리코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회 말에 곧바로 이제 후안 소토가 솔로포를 때려내면서 반격에 나서는가 했었지만, 사실 5회 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실책을 저지른 틈을 타서 린도어가 홈까지 파고드는. 야, 역시 뉴욕의 심장. 아니, 저는 린도는 오늘도 사실 2득점, 그중 1타점인데 혼자서 팀의 점수 2점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린도 선수의 이 주루 플레이도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이 훌리오 로드리게스 이번 대회를 참가하기 직전부터 얼마나 관심이 컸습니까? 그렇죠. 도미니카 공화국에 드디어 이제 신인왕이 또 참가를 해가지고 얼만큼 좋은 활약을 펼칠까, 이 스타성을 보여줄까 했는데 이렇게 정말 간단한 땅볼 처리였는데 외야 땅볼 안타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뒤로 흘리면서 그렇죠. 정말 씻지 못할 또 치욕스러운 장면을 남기고 말았어요. 확실히 이제 국제 대회라는 무대가 젊은 선수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고요. 그래요? 이 5회 말에 다시 한번 이제 도미니카가 추격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무사 말로 기회를 잡았었는데 이때 마차도가 병사를 치면서 뭐 한 점 따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찬물이 뿌려지면서 이 더 이상 점수를 내질 못했었죠. 그래요. 이날 경기 이 가장 중요한 경기 때 어쨌든 선발로 나선 쿠에토 선수 또 교체 타이밍도 살짝은 좀 늦었다,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베네수엘라전에 나섰던 뭐 알칸타라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1차전에서 뭐 알칸타라가 당연히 잡아주고 계산을 하면은 뭐 푸에르토리코한테 줘도 되니까 뭐 쿠에토 이렇게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이 1라운드에서 조금 빠르게 짐을 싸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타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차도가 말로에서 병사를 친 것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내내 이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데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마차도 선수가 김하성 선수랑 같이 결승에서 만나자더니 나란히 이제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도미니카와 대한민국은 동급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올라가면 합류하겠다던 이 게레로 주니어도 뻘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뭐 무릎 이 염증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자기 조금 쉬었다가 지금 뭐 이 스프링 캠프 이 시범 경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 팬들이 많은 비판을 했었죠. 자기 SNS에 무슨 그 침대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 2라운드부터 합류할게 이런 이미지를 올려놓으면서 약간 어그로를 끌더니 결국에는 이 도미니카가 2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게레로 선수도 대회에 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D조의 이제 중남미 강호 세 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까지 묶어놓다 보니까 이 세 팀 중에서 한 팀은 무조건 탈락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013년 우승팀인 도미니카가 그 희생양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푸에르토리코의 경기 운영도 칭찬을 해야 될 게
몰리나가 뭐 현역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푸에르토리코의 지휘봉을 잡지 않았습니까? 딱 도미니카랑 맞대결을 펼쳤을 때 사실 선발 맞대결로 가면은 승산이 없다는 거 다들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불펜 데이로, 그러니까 불펜들을 적절하게 1이닝, 2이닝을 딱딱딱딱 끊었으면서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갔고, 결과적으로 도미니카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후반으로 갔을 때는 이제 푸에르토리코 필승조가 나오니까 아예 점수를 뽑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게 오랜만에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더그아웃에서 감독으로 이제 비춰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살이 좀 쪘더라고요. 두툼해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몰리나 선수의 또 이 지도력도 또 한 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9회 마지막에 이제 디아즈 매치의 압도적인 마무리 올라와가지고 삼진 3개로 완벽하게 경기를 딱 종결을 시키고, 디아즈가 평소처럼 팔짝팔짝 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좋아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점프,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점프하는 세레모니를 하는데, 디아즈가 당연히 마무리니까 행가리 투수잖아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보이더니 갑자기 풀썩 하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뭐지 했는데 쓰러져 있는 게 디아즈였던 거예요. 아, 디아즈야 장난치지 마. 저는 몰래카메라 하는 줄 알았어요. 디아즈가 사람들 놀리려고 하는 줄 알았다니까. 왜냐면 막 세게 뛰었으면 말 안 하는데 진짜 콩콩콩콩 뛰다가 갑자기 풀썩. 아니, 이게 심한 세리머니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디아즈 선수가 무릎을 부여잡고 이제 그라운드에 이제 누워있는 모습이 또 잡혔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의료진 들어왔고, 결과적으로는 이 체중을 실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걸어 나가다가 이 휠체어에 앉아서 결국에는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말았는데, 이게 사실 부상 정도로 봤을 때 혹은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무릎 쪽에 좀 커다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놀란 게 뭐냐면 같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도 놀라서 쳐다보고, 그 선수가 막 이래, 왜 뭔 일이요 뭔 일이요. 푸에르토리코 선수들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약간. 그리고 지금 MLB.com 대문 가보면은 그게 푸에르토리코가 이겼다고 써있는데 디아즈는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 동생이죠. 이 알렉시스 디아즈 선수가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또 잡히기도 했었는데, 이 디아즈 선수의 상태, 또 이 지난해 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의 무릎인 건 확실해 보이고요. 점프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은 가장 약한 단계는 뭐 군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반월판 손상, 이게 가장 약한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무릎이 살짝 달랑달랑 거린다는 거는 측방 쪽 인대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랬을 땐 보통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방, 후방, 아무튼 십자인대 계통의 부상이라면 시즌 아웃까지도 지금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요. 지난해 3승 1패 32세이브, 평균 자책점 1.31이었고요. 62이닝 동안 무려 118개의 탈삼진을 잡았는데, 이게 상대한 타자들 절반 이상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기록이었거든요. 그렇죠. K%가 50%에 육박했던 이 50% 넘어요. 네. 그렇죠.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준 선수가 디아즈 선수였고, 단순히 세이브 개수로만 말할 수 없는 게, 디아즈 같은 경우에는 멀티이닝 상황, 이 위기 상황에서는 멀티이닝 세이브까지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요. 매치와 5년에 1억 200만 달러의 또 지난 겨울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무리 투수, 불펜 투수 1억 불 시대를 열었던 선수가 바로 디아즈인데, 이게 뭐 5년 8,600만 달러, 이 체프먼 선수가 양키스로 갔을 때 그 기록을 깬 선수가 디아즈다. 그만큼 압도적인 마무리인데, 지금 계약 첫 해부터 만약에 디아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매치 입장에서도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십자인대 계통의 부상이라고 한다면 뭐 재활 시기를 다 고려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랬을 때는 올 시즌 매치는 이제 주축 마무리를 잃은 상태에서 시즌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매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리거들을 포함해서 총 17명의 WBC 차출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거만 따지더라도 무려 12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슈월터 감독도 대회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뭐 매치를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각 팀에서 몇 명이 차출되는지 알아보면 아마 흥미로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단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었단 말이죠. 물론 슈월터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왕 나간 거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와, 이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매치의 라이벌인 거와 상관없이 양키스가 사실 2009년에도 한번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잖아요.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글레이버 토레스, 조나단 로아이시가, 그리고 뭐 히가시오카까지
뭐 했을 때 한 4명 정도 이 차출을 허용한 상황이고요. 세베리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차출을 거부를 했고 그쵸, 부상 때문에.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이상을 이제 핑계로 댔었는데 부상 호소인. 네, 다음날 불펜 피칭을 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었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이제 슈얼터 감독도 걱정한 부분, 뭐 중요한 것은 WBC 대회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축 마무리가 이탈하면서 또 시즌 구상에 있어서도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공을 던지다 다친 부상은 아니지만 WBC 가서 이렇게 다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팀 선수들은 못 내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뀔까봐. 왜냐면 매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 메이저리거들을 이제 WBC에 차출을 허용한 구단이잖아요. 근데 곧바로 이렇게 피해로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구단들도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매치 팬이잖아요.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자조적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아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압도적인 마무리 이런 걸 떠나서 지난해 매치에 어떻게 보면 팀 분위기 자체를 끌어올린 선수예요. 그 등장음악이 얼마나 신나요. 그랬을 때 매치는 이제 매치 시티필드에 모인 모든 관중들은 아 이겼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마무리를 잃은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번 시즌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 이게 웃을 수 없는 부상이죠. 정말 황당한 부상일 텐데 이 디아즈 선수도 또 생각보다 부상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이고 또 이제 푸에르토리코 대표팀도 또 더 높은 곳에서 또 2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이 저희가 오늘은 이 WBC 얘기해 보면서 이 디아즈 선수의 정말 이 불운한 참 이거는 공 던지다가 이게 뭐 오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공 던지다가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세레머니 하다가 부상 입은 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안타까운 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